안녕하세요. 퇴근 후 마음톡톡 요정살롱TV의 장유정입니다. 오늘은 사연으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저는 늘 완벽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일을 할 때에도 완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팀장님은 자꾸 재촉을 해요. 틀려도 좋으니 대충 좀 가져오라고요. 제 완벽주의가 그렇게 나쁜가요? 어떠세요? 공감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완벽주의가 꼭 나쁜 건 아니죠. 사실 완벽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완벽주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완벽주의의 굉장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완벽주의죠. 다른 완벽주의는 사회적 기준에 맞춘 완벽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데요. 예를 들면 대학은 무조건 좋은 데를 나오고 봐야 된다 라던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돈만 많이 벌면 돼, 이런 식으로 과정은 무시한 채로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적어도 뒤처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만듭니다. 외모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나의 일하는 스타일은 어때야 되고, 뭐 성격은 어때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들에서 어긋나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기준들을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 노력해도 안 됐어라는 말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조차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두 번째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특징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단 이들은 속도가 늦어요. 일을 시작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뭔가가 다 갖춰질 때까지는 일단 시작을 잘 하지 않고요. 일단 시작을 했다 해도 숲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나무만 보고 일하기 때문에 일의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줄 간격이라던가 도형의 색깔이라던가 이런 게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PPT 한 장을 제대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재미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힘만 들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나무를 못 보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딱 완성을 다 했는데 이게 산으로 가야 될 대로 안 가고 방향이 완전히 틀려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일의 속도가 늦다 보니까 사연 속 주인공처럼 뭔가 마감 시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건 얼마나 출중한 능력을 갖췄느냐, 얼마나 PPT를 잘하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냈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기준에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를 빨리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벽주의를 벗어나는 것의 시작은 일단 나는 모른다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시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자신을 가둬놨던 감옥에서 굉장히 자유해지는 자유함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은 사실 빈대가 굉장히 사람 키 높이까지 뛰는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높게 뛰는데 이 빈대를 이 7cm짜리 감옥에다가 이 상자에다 넣어놓으면 정말 딱 그만큼만 뛴대요. 딱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 한계에 계속 부딪히면 결국엔 나중에 그 상자에서 꺼내도 그 7cm밖에 못 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완벽주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모른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이 7cm 안에 상자 안에 가둬놓는 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모른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뭔가 내가 모른다는 얘기를 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더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결과물이 좀 엉성해도 돼요. 이 완벽주의자들은 뭔가 결과물이 되게 깔끔하고 완벽해야 된다는 결벽증에 시달리거든요. 이 엉성해도 괜찮음을 허용하기 위해선 일단 여러분 비교를 멈추세요.
비교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땐 안도감을 느끼고요, 나보다 잘한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다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의 양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쳐볼게요. 다행이란 감정을 느낄 뿐이지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우위하다고 해서 결코 행복을 느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오늘은 괜찮은지, 내일은 괜찮은지, 아직은 괜찮은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안도는 느낄 수 있지만 행복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림자, 제 뒤에 아무튼 그림자 보이시죠?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장점,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들은 아까 모른다를 모른다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의 단점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으면 계속 그림자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불을 한번 꺼볼게요.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어떤가요? 당연히 여러분은 그림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어때요? 제 모습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빛 속에 있기 위해선 여러분의 단점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짠!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니 뒤에 다시 그림자가 생겼죠?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의 단점을 마음껏 드러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형미인이 이쁜가요? 아니면 자연미인이 이쁜가요? 당연히 다들 자연미인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거와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나의 단점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면 감출수록 빛이 강해질수록 이 그림자가 더 세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점을 갖추려고 해도 오히려 그 단점은 빛 앞에서 더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점은 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스러움이 완벽함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도 혹시 힘들어서 마음 회사에 두고 나오신 건 아니세요? 그 마음 잘 챙기셔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혹시 더 많은 얘기 나누기 원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유정살롱에 글 남겨주세요.